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회 트레이너 세강사 이재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 사회 2의 2단원, 3단원 이렇게 동시에 두 단원을요, 또 스피드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뭘 배웠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는 세계화, 그쵸? 세계화. 그것도 문화의 세계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세계에는 문화가 참 다양하지요. 근데 이제 세계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한국 문화만 접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우리가 같이 누리게 되더라. 그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도 세계화를 할 겁니다. 오늘도 세계화인데요. 자, 근데 이번에는 이제 주제를 조금 달리해서 경제의 세계화. 요즘 수출 수입 참 많이 하지요. 네, 경제적으로도 세계화가 되고 있다. 특히 그러다 보니까 물건만 수출 수입하는 게 아니에요. 먹거리들도 먹을 것도 수출 수입을 합니다. 농업도 세계화가 되고 있고, 그죠? 자, 이런 세계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 그 전략 중에 하나, 지역화 전략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화, 그것도 글로벌 경제와 지역 변화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외국과 무역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쉬워진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교통과 통신이 발달해서 그렇죠. 자, 가는 게 이제 너무 쉬워졌어요. 그죠? 이제 언제든 맘만 먹으면 사실 갈 수가 있죠. 교통과 통신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우리가 하루 동안 요만큼밖에 못 갔다면 이제는 하루 동안 더 멀리 가잖아요. 더 좋아지니까, 그죠? 자, 부산 가려면 옛날에는 하루 종일 걸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이고, 그럼 부산을 하루 만에 갔다 오는 건 무리겠네요. 왔다 갔다 생각해야 되고, 거기서 좀 놀 것도 생각하면 며칠을 잡아야 되는데, 요즘은요, 부산 당일 여행도 갑니다. 서울에서. 자, KTX 타면 한 3시간이 안 걸려요. 갔다가 아침 일찍 가서 밤 늦게 오는 걸로 해서 하루 종일 풀로 잘 놀 수도 있습니다. 그죠? 부산 가서 회 먹고 해운대 한번 이렇게 슉 바다 구경하고 올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크게 걱정스러운 일이 아니죠. 그만큼 옛날에는 그럼 굉장히 부산 한번 가는 게 큰일이고 막 거창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정말로 쉬운 일이 된 거죠. 자, 거리가 훨씬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그렇죠. 옛날에 하루 종일 걸릴 걸 이제 3시간 만에 가니까 훨씬 가까운 느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시공간이 축소됐다. 시공간의 거리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세계 각국의 거리가 좁혀집니다. 물론 우리는 더 멀리 가요. 멀리는 가는데 느낌적으로는 훨씬 더 가까운 느낌이라는 거지. 옛날보다 가기가 쉬워지고 연락도 잘 되니까 교통과 통신의 발달.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요즘에는 해외 물건 구입하는 거 어렵지 않죠? 제 주변에도 해외 직구 이런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바로 어떻게 해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는 거. 저는 그런 거 잘 안 해봤는데, 자, 그래서 국제적인 상품 거래가 굉장히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국내 기업의 물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기업의 물건도 굉장히 이제 자유롭게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교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도요, 좋은 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두 가지 입장에서,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은 한국 물건밖에 못 샀어요. 무역을 안 했을 때는. 그쵸? 한국 사람들은 한국 물건밖에 못 사다가 이제는요, 이제 전 세계 모든 물건을 쉽게 살 수 있게 된 거죠. 우린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진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물건밖에 못 사다 보니까 혹여 한 번이라도 해외여행을 나가면 그냥 바리바리 사오죠. 그죠? 선물도 사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없는 거 막 사옵니다. 근데 요즘은 사올 필요가 없다니까요. 필요가 없어요. 자, 저희 어머니께서 얼마 전에 여행 갔다 오셔서 외국 유명한 초콜릿이래 하고 짠 보여줬는데, 엄마 이거 슈퍼마켓에서 편의점에서도 팔아. 요즘 편의점에서도 다양한 해외 초콜릿, 젤리 다 있잖아요. 그죠? 이거 편의점에서 파는데, 네. 제가 대만에 갔다가 이제 밀크티, 치약 유명하대요. 그래서 하나씩 사와봤어요. 다 팔아요.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겁게 힘들게 기다려서 그거 사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는 이게 너무 손쉬워진 그런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소비자는 선택의 폭이 훨씬 더 넓어졌는데, 반대로 기업도요. 자, 소비자가 늘어나죠. 옛날에는 사주는 구매자가 우리나라 한국인밖에 없다면 이제 전 세계인들이 우리나라 기업의 물건을 사줍니다. 자, 근데 또 기업 입장에서 긴장을 해야 돼요. 자, 좋아야 사지 나쁜 걸 사진 않잖아요. 그죠? 자, 이제 무한 경쟁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세계 굴지의 대단한 기업들과 경쟁을 해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려면 더 잘 만들고 더 좋게 만들고 더 싸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끊임없는 기술 개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세계는 무한 경쟁이 시대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활발한 국제 분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 나라는 이걸 잘하네?
요 나라는 이걸 잘하는, 이 나라는 자동차를 잘 만들고, 이 나라는 핸드폰을 잘 만들고, 이 나라는 농사를 잘하고, 자, 이렇게 나라끼리도 잘하는 게 있어요. 그걸 분업이라고 하죠. 이제 그걸 전문화시키겠죠. 그리고 이 나라는 이걸 주로 이런 걸 많이 수출을 하겠죠. 자기가 잘하는 거를. 그래서 이런 국제 분업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원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이윤을 뽑아내기 위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면 세계 경제는 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계속 더 잘해야지, 더 잘해야지, 더 잘해.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더더더 좋은 물건, 더더더 좋은 기술 계속 발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는 발전합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어요. 다 좋은 것만 아니지만, 자,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이렇게 지금은 세계화 시대, 글로벌, 지구촌 시대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기업, 세계적인 기업들이 좀 많아졌네요. 일명 다국적 기업입니다. 자, 말 그대로요. 다국적 기업은 국적이 다 많다 이거죠. 그죠? 자, 삼성, LG 그거 한국 기업이죠. 우리나라에서 시작했어요. 그죠? 우리 한국인들이 만든 기업이지만 한국에만 있나요? 아니요. 자, 해외에 나가봤더니 삼성, LG가 그냥 그 유명한 거리 한복판에 쫙 광고도 하면서 뭐 가게도 많으면서 뭐 삼성 대리점 이런 거 쫙 있고 막 백화점 같은데 그러면 굉장히 기분 좋고 뿌듯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너무 당연한 거지 외국에서 이렇게 만나면 너무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는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를 타고 슉 달리고 막 이러는 거 보면은 막 저 사람이 이제 우리 한국 차를 외국인들이 사용하고 이런 거 보면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는 하나의 기업이 자기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가 있는 기업, 이걸 다국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다국적 기업 뭐 삼성, LG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예를 들면 나이키, 뭐 아디다스, 그죠? 뭐 스포츠 용품으로 유명하지 않은 운동화도 뭐 옷도 특히 남성분들이 또 그런 제품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런 거 뭐 전 세계에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 먹는 거, 피자헛, 뭐 맥도날드. 네, 이런 것들 전부 다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잖아요. 우리나라 다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또 핸드폰에는 뭐 아이폰, 뭐 애플사, 그다음 맥도날드, 삼성, LG, 스타벅스, 나이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다국적 기업입니다. 세계에. 자, 이게 그 하나만, 자, 자기 나라 말고 다른 나라 하나만이라도 있다, 두 개만 있다 해도 다국적 기업이 되는 거예요. 막 큰 기업 아니더라도 요즘 그럼 굉장히 많죠. 그죠? 해외로 뭐 공장이 나가 있고 지사가 나가 있고 되게 많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요즘에는 전 세계를 무대로 이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2개 이상의 국가에만 퍼져 있으면 다국적 기업이라고 해요. 그러면 자, 다국적 기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처음부터 막 큰 기업이 되진 않잖아요. 자, 우리 삼성, LG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삼성, LG를 만든 창업자가 있겠죠. 처음엔 조그마한 기업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단일 기업으로. 자, 그러다가 조금 이게 잘 나가네요. 그렇죠? 잘 나가네요. 그럼 이제 지방에다가 막 공장도 세우고 막 이렇게 하겠죠. 지방까지 퍼지겠죠. 그래서 단일 기업이 이제 국내에서 퍼져 나가서 이제 많은 큰 기업이 됐어요. 그쵸? 막 지방에도 다 이렇게 여기에 뻗어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해외 시장에 한번 나가볼까? 이렇게 이제 해외 시장에 눈을 돌리는 거죠. 그죠? 자, 처음에 해외에다가 뭐 대리점 같은 걸 세웁니다. 그래서 주문 들어오면 자, 주문 받아서 이제 우리 본국에다가 연락을 하겠죠? 자동차 회사라고 해볼까요? 자, 자동차 주문 10대 들어왔어요. 그러면 10대 보내.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런 식으로 하다가 너무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 나라에서. 막 하루에 막 100대, 1000대, 만대가 팔려요. 자, 그걸 매번 보내는 거 번거롭네요. 아예 그 나라에 공장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 나라에서 그냥 만들어서 바로 팔면 더 좋잖아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세계적으로 기업이 퍼져나갑니다. 다국적은 이렇게 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국적 기업이 커지는 단계를 보면 처음엔 단일 기업으로 작게 그 나라에서 자, 국내에 이제 확장하죠. 지방까지 해외 진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공장도 대리점도 많아지면서 자, 이제 진짜 제대로 된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하는 거죠. 이게 이제 다국적 기업이 커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다국적 기업은 다 좋은 건가? 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보통 선진국들이 다국적 기업을 많이 만들죠. 기술이 좋으니까요. 그리고 해외로 많이 이제 잘 팔리고 하다 보니까 뻗어나가죠. 자, 우리가 선진국이랑 개발도상국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발도상국, 개도국. 자, 선진국 예를 들면 한국이라고 해볼까요? 자, 그리고 개도국 베트남이라고 해볼까요? 자, 요즘에는 우리 한국 기업이 베트남이나 중국 이런 데 막 공장 굉장히 많이 세우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다국적 기업이 뻗어나갈 때 자, 좋은 점과 나쁜 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일단은 한국이 요즘에는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요.
그쵸? 물가가 많이 비싸졌어요. 그래서 일부러 좀 저렴한 곳을 찾아서 뭐 베트남이나 뭐 중국이나 이렇게 좀 땅값 저렴하고 이런 곳, 그다음에 노동자를 많이 확보. 왜냐면 월급도 비싸잖아요. 인건비가 비싸지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인건비가 좀 싼 그런 데에다 공장을 세워요. 공장이 나갑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인건비나 이런 게 확 줄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생산 비용을 절감하는 그 원가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생산비를 절감을 합니다. 거기다가 자, 아예 베트남에다 공장을 세웠으니까 거기서 만든 물건 바로바로 베트남에서 팔 수 있죠.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소비자가 돼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드는 것보다 베트남에서 만들면 한국 사람도 잡고 베트남 사람도 잡는 거죠. 그래서 생산비가 절감되고 판매 시장이 확대됩니다. 자, 이게 좋은 점이에요. 자, 그런데 자, 개발도상국도 뭐가 좋냐? 여기 좋은 점을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개발도상국 우리보다 기술이 없었어요. 기술이 없었는데 자, 좋은 기업에서 한국의 대기업이 여기다 공장을 세우네요. 자, 그러면 그 공장이 생기면서 일자리가 생기죠. 자, 그 베트남 사람이 이제 거기에 취직을 해서 다닐 겁니다. 그죠? 일자리가 생기네요. 돈을 벌죠. 소득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 베트남보다 더 우수한 기업으로부터 기술을 배우겠죠. 당연히 일하면서 기술을 배우잖아요. 자, 그래서 산업단지가 조성돼서 일자리가 생기고, 그럼 그 지역이 발전하고 산업이 발달하고, 그러면 그 지역에는 사람들이 또 막 몰리겠죠. 여기가 뭐 일자리도 많고 하니까 인구가 증가하고 기술까지 배우게 됩니다. 이게 서로 좋네요. 그쵸? 근데 이제 문제죠. 자, 한국에도요, 공장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땅값도 비싸고 인건비도 비싸니까 공장 여기 문 닫고 여기다 공장을 세우자. 그럼 이 지역은 어떻게 되나요? 이 지역 공장 문 닫지 않아요. 여기 다니던 사람들은 일단 실업자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역은, 그리고 이 공장이 있던 지역은 완전히 죽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그다음에 여기 있던 공장이 그냥 다 비어버리잖아요. 다 이전해버리니까 텅 비어버리죠. 자, 산업 공동화 현상이 생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업이 완전히 비어버리는, 텅 비어버리는, 그러니까 이 지역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결국 열심히 여기서 돈을 벌면, 자, 근데 대부분의 이득은 다 누가 챙기나요? 우리 한국 기업이 가져갈 거 아니에요. 본사에서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이윤이 해외로 유출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자, 이제 요즘 좀 별로 기업이 안 들어가니까 철수, 자, 공장 철수 접자. 그러는 순간, 자, 기업이 갑자기 폐쇄되는 순간 이 지역이 갑자기 경기가 침체되고, 자, 그런 결정을 다 얘네들이 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라, 자, 이 해외에 있는 본사에서 하지 않아요. 그죠? 자, 이런 게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경쟁업체, 예를 들면 여기서 핸드폰 파는 데라고 해볼까요? 핸드폰 파는데, 자, 분명히 베트남도 핸드폰을 파는 회사가 있을 거예요. 근데 더 잘 나가는 회사가 들어오면 경쟁에서 지죠. 여기 밟히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여기는 도태되는, 경쟁력이 약한 산업은 무너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물론 서로 좋은 점, 나쁜 점이 다 있습니다. 장단점은 다 있는 거죠. 우리 선진국도 있고 개발도상국도 있고, 장단점을 다 생각하면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다국적 기업을 다국적 기업 해외에 뻗어나가는 나라도 좋은 점, 나쁜 점이 있는 거고, 그 다국적 기업을 받아들인 나라도 좋은 점, 나쁜 점은 있는 거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다국적 기업을 보시면 다국적 기업이 본사가 있어요. 본사가 가장 핵심이죠. 뭐 연구소도 있고, 그 다음에 공장이 있죠. 자, 보통 이런 본사, 핵심적인 본사는 중요한 결정을 다 하는 곳이에요. 의사결정 기능이 있는 곳입니다. 주로 어디 있나요? 그 해당 나라에 있겠죠. 본사는 당연히 그 나라에 있겠죠. 자, 예를 들면 삼성, LG는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대부분 선진국에 있죠. 본국에 있고요. 그럼 공장이나 이런 것들, 공장에서는 물건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거긴 단순 노동력이 있으면 되니까 이런 생산 기능은 주로 좀 저렴한 곳, 개발도상국, 후진국 이런 곳에 많이 가죠. 그래서 주로 본사는 본국이나 선진국에 있지만 그 현지의 공장들은 주로 개발도상국에 많이 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다 모여있는 게 아니라 선진국에는 이런 게 있고 개발도상에 이런 게 있고 탁탁탁 이제 다국적 기업도 좀 나누는 거죠. 그죠? 분업화되어 있어요. 자, 대한민국도 다국적 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삼성, LG만 얘기한다고 걔네만 다국적 기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브라질에 가면요. 갑자기 먹는 게 좀 생각이 나네요. 브라질에 국민 간식이 있습니다. 국민 디저트가 있어요. 네, 밥 먹고 난 다음에 다 메론 맛 아이스크림을 먹는다고 합니다. 자, 메로나가 그렇게 인기가 많대요. 네, 그 다음에 자, 러시아에 가면요. 자, 우리나라에선 그 정도 인기는 아닌 것 같은데 네모난 컵라면 뭔지 아시겠죠? 자, 그 도시락이라고 한 네모난 컵라면이 또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많고요. 자, 러시아에 또 그 안주, 술안주로 최고의 과자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파는 꽃게랑. 그게
엄청난 인기가 있대요. 이제 약간 꽃게 맛이 나는, 네, 약간 그 해산물 느낌인 거죠, 꽃게가. 자, 근데 걔네들이 이제 러시아가 나라가 워낙 커가지고 바다가 있는 지역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해산물이 되게 비싸고 귀하다는 거죠. 근데 과자가 그 맛도 나면서 좀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인기가 많대요. 이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또 우리나라 이렇게 이런 것도요. 그럼 다 뭐예요? 다국적 기업 되는 겁니다. 먹는 것부터 해가지고 네, 우리 중소기업도 잘 나가는 기업들 의외로 많습니다. 알짜배기 그런 중소기업들 그런 것도 다국적 기업이 많다는 거죠. 그죠? 해외에서 알아주는 것들.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다국적 기업이 하나를 보면 이제 우리가 1980년대 이때부터 이제 사실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동안 경제가 많이 성장을 해서. 자,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좀 단순한 노동력이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해외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공장들 뭐 섬유, 의류, 신발 같은 단순 그런 단순한 그래서 동남아시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해외 브랜드 샀어요. 옷 같은 걸 사도요. 딱 까보면 Made in China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장들은 외국 기업들도요. 그런 데 많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 노동집약적인 산업. 1990년대에 가면 이제 생산비도 절감해야겠다. 자, 시장을 확대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더 선진국이 현지의 공장을 더 많이 짓게 되더라 이거죠. 아까 현재 공장을 세우면 우리가 생산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이 되잖아. 거기 사주는 그 나라 사람들이 바로 소비자가 돼주니까요. 그죠? 시장 확보도 되는 거고 그러다 2000년대에 오면 이제 완전히 우리가 자동차나 첨단 산업 뭐 IT 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조금 이제 규모가 큰 것까지 해외에 설립하고 글로벌화된 이제 생산 판매를 이제 하는 그런 아주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됐죠. 한국이요. 나라는 작지만 정말로 위력이 큰 나라가 됐습니다.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는 요거 하나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농업도 이제 먹는 얘기 해볼게요. 먹는 것도 세계화 됩니다. 농업도 세계화 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밥상에 올라와 있는 자, 음식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특히 시장에 가시면 요즘 웬만한 나물 한국산 찾아보기 힘듭니다. 네, 거의 다 중국산이에요. 거의 식탁도 중국산으로 잠식이 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빵 먹고 라면 먹고 뭐 피자 먹고 그러죠. 그쵸? 뭐 햄버거도 먹고 거기에 밀가루 대부분 외국산이 많아요. 여러분 과자 드시죠? 과자 한번 까보실래요? 네, 거기 들어가는 원료들, 네, 뭐 음료수 원료들, 자, 뭐 별의별 나라가 다 나옵니다. 고기? 여러분 호주 한국산만 먹나요? 네, 뭐 한우만 먹나요? 비싸잖아요. 그죠? 네, 호주산도 먹고 미국산도 먹고 뭐 브라질산도 있고 칠레산도 있고 많던데요. 네. 자, 그렇게 우리는 다양한 것을 먹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물고기도요. 이제는 뭐 동해안, 뭐 서해안 할 것 없이 우리 물고기가 굉장히 뭐 황태도 씨를 말랐고요. 그다음에 서해 쪽은 중국 어선들이 너무 싹쓸이를 해갖고 지금 물고기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뭐 연어 요즘 인기 많죠? 노르웨이산 연어 노르웨이산이잖아요. 뭐 그다음에 지금 아프리카산 해산물 뭐 생선 많고요. 러시아산 많고요. 네, 우리 식탁도 지금 거의 국산 별로 없습니다. 네, 좀 심각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자, 이제는 이렇게 농업도 세계화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묻겠습니다. 농업의 세계화. 자, 그러면 이런 이제 농사도요. 대량으로 생산하는 그 기업이나 농업도 대기업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오렌지 하면 뭐 선키스트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회사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판매를 하는 거죠. 세계적인 판매 기업인 거죠. 그래서 대량으로 만들어서 이제 해외로 이제 판매하는 자, 그런 농업의 세계화 우리가 그러면 판매를 위한 농업을 우리가 상업적인 농업이라고 해요. 그냥 내가 먹기 위해서 하는 농업 자극적인 농업이라고 하는데 판매를 위한 농업은 상업적인 농업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돈 벌기 위한 농업이 많아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나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나라 보시면 땅덩이 어마어마하게 넓죠.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넓기 때문에 걔네들이 비료를 줘도 헬리콥터가 투입이 돼. 헬리콥터를 슈 이렇게 뿌리고. 그래서 일일이 손을 안 합니다. 그래서 다 기계로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량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규모도 어마어마하죠. 그것을 규모가 어마어마 기업 같아요. 그렇죠? 기업적인 농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적으로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농사를 지을 수도 있는 거고 가축을 기를 수도 있는 거죠. 기업적인 뭐 목축이다. 기업적인 농